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레스티드 게코 키울 때 자주 듣는 질문을 Q&A로 정리해봤어요. 질문: 밥을 먹지 않아요. 첫째,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배가 얼마나 빵빵해 보이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주세요. 머리볕의 넓이와 배의 넓이가 엇비슷하다면 배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 원래 먹던 슈퍼푸드와 맛과 향이 달라서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슈퍼푸드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입양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새로운 환경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약 1, 2주 정도는 적응기입니다. 네 번째, 겨울철 집안의 온도가 22도 밑으로 내려갔다면 움직임이 둔화되어 소화가 느려져 밥 먹는 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살이 급격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질문: 자율급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첫째, 태어나고 먹이 부침이 되는 두세 달 혹은 약 10g 정도까지는 핸드피딩으로 먹성을 키워주면 좋습니다. 핸드피딩으로 밥을 잘 먹는 친구들이 자율도 잘합니다. 두 번째, 먹이의 점도는 평소보다는 약간 묽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밥을 먹을 때까지 1, 2주 정도 정해진 날과 시간에 같은 자리에 놔두시면 자율은 모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핸드피딩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배가 부른 상태라서 1, 2주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희 샵에서 입양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자율급여가 가능한 아이들만 분양존으로 옮겨져 자율급여가 가능합니다. 질문: 충식은 필수일까요? 첫 번째, 크레스티드 게코는 사료만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충식은 단백질이 풍부해 성장 속도가 조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의 귀뚜라미는 급여 시 기생충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꼭 가까운 샵에서 구입해주세요. 질문: 귀뚜라미는 몇 마리를 급여해야 하나요? 첫 번째, 1에서 3g 정도밖에 안 되는 베이비라면 머리볕 길이만한 사이즈의 귀뚜라미 한두 마리면 적당하며 이후엔 두세 마리 개체의 크기와 귀뚜라미 사이즈에 따라 더 급여하셔도 되며 급여 시 칼슘 더스팅은 필수입니다. 질문: 집을 비워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루 정도는 물밥 없어도 충분하지만 2일 이상 집을 비우게 된다면 호텔링은 필수입니다. 하루 정도는 물그릇을 배치해주세요. 두 번째, 여름철과 겨울철 집안 온도 관리를 할 수 없다면 하루라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샵에서 호텔링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질문: 분무할 때 개체가 물에 맞아도 되나요? 첫째, 보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탈피 중이거나 탈기가 올라왔을 때는 물이 직접 닿는 분무는 피해주세요. 질문: 분무는 하루에 몇 번 해야 할까요? 첫째,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하며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게 벽면에 이슬이 맺힌 느낌으로 분무해주시면 됩니다. 습한 여름에는 저녁 1회만 분무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겨울에 집이 너무 건조한데 분무를 자주 해줘야 할까요? 첫째, 개체가 탈수가 와서 눈이 파이거나 건조로 인한 이상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과습도 독이 됩니다. 질문: 성별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수컷은 빠르면 3g부터 암컷은 10g부터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메이팅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첫 번째, 무조건 지켜주셔야 할 나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수컷은 최소 35g 이상, 암컷은 40g 이상, 나이는 1년 6개월 이상.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암컷이 배란이 온 게 확인이 된다면 메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배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암컷의 골반 꼬리가 시작되는 옆부분 좌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손가락으로 문질러 봤을 때 머리를 털면서 싫어하면 배란이 안 온 것이고 골반과 꼬리를 들어준다면 배란이 온 것입니다. 질문: 집은 언제 바꿔줘야 하나요? 첫 번째, 정답은 없지만 집이 작아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꿔주시면 가장 좋으며 많이 사용하는 적재형 사육장을 기준으로 소자에선 10에서 15g 사이, 중자에선 15g에서 25g 사이, 대자에선 25g에서 30g부터 성체까지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질문: 그래도 주인을 알아보나요? 첫째, 안타깝지만 주인을 알아볼 정도의 지능은 없습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자주 핸들링하며 지냈던 아이들은 비교적 사람의 손에 익숙해져서 더 친근한 느낌을 받을 순 있습니다. 질문: 탈피를 한다고 들었는데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크레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보통 밤에 탈피를 많이 합니다. 낮에 하더라도 사람이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탈피하는 속도도 느리지 않기에 못 보실 수 있습니다. 탈피 껍질을 먹는 것이 습성이기 때문에 더욱 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 탈피는 언제까지 하나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달에 한두 번 하며 그 주기는 베이비냐 성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탈피 껍데기가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발가락과 다리, 꼬리 쪽에 남아있다면 제거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남게 되었을 경우 혈액순환이 안 되어 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못하시겠다면 가까운 매장이나 입양처로 데려가 주세요.
두 번째, 탈피 껍질이 몸에 자주 남아있다면 내 사육 환경이 너무 습하지 않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충류라고 해서 무조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무 후 3-4시간 이내에 분무한 물이 증발될 정도가 적당하며 환기가 잘 되어야 탈피도 잘할 수 있습니다. 탈피 중에 너무 습하다면 떠오른 탈피 껍데기가 다시 몸에 달라붙어 탈피 부전을 유발합니다. 질문: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줘야 할까요? 첫째, 집이 30도 이상을 넘어가는 환경이라면 필수입니다. 다만 에어컨을 계속 틀어둘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육장 옆이나 뚜껑, 천장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의 아이스팩을 수건에 감싸서 두면 주변 공기가 기화되어 시원해집니다. 질문: 장판을 틀어줘야 하나요? 첫째, 크레에게 장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크레는 저온종으로서 고온에 취약합니다. 무조건 바닥에서 떨어진 책상 위나 선반에서 사육하셔야 하며 집안 온도가 20도, 집안 온도가 2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크레가 살던 야생에서도 밤에는 16도까지 떨어지곤 합니다. 여기까지 자주 받는 질문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